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4단원 현대 물리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양재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수소 원자와 가군동량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군동량 연산자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축 성분의 가군동량 연산자는 이런 미분 연산자를 의미하죠. 이걸 구면좌표계로 변환하면 방위각 방향의 편미분이 됩니다. 직관적으로도 지축 방향의 가군동량이면 파이 좌표에 대한 선운동량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 연산자의 고유 파동함수와 고유값을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고유 파동함수의 해는 선운동량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방위각의 정의역을 -파이부터 파이까지 2파이의 크기로 정할 수 있고요. 파동함수 정의역이 끝과 끝에서 연속해야 한다는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미분도 연속이어야 하고요. 이 경계 조건을 이용하면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의 고유값은 하바의 정수배가 됩니다. 또 고유파동함수를 규격화해서 양자수 n번째의 고유파동함수로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 결과는 보호의 양자 조건과 비슷합니다. 물론 보호의 모형은 가군동량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 n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데서 한계를 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명백히 오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축 가군동량에 대한 고유파동함수를 방위각에 대해서 허수 부분만 나타내보면 양자수 m이 1일 때 초록색처럼 나타납니다. 양자수 m이 2일 때는 파장이 반으로 줄어들죠. 이걸 공간에 나타내보면 이런 식인데요. 이게 다름 아닌 레벨 2에서 공부했던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양자 조건의 실제 의미는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파동함수를 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운동량 때와는 다르게 입자를 발견할 확률 분포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양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각도에서 동일한 확률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전체 가군동량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가군동량 연산자의 일반적 표현으로부터 델 연산자를 구면좌표계로 전개해보면 가군동량 연산자의 구면좌표계 표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군동량 연산자 자체는 좀 복잡한데요. 가군동량 연산자의 제곱은 뭔가 좀 볼 게 있습니다. 바로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항인데요. 이 항은 좀 전에 했던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의 연산자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변수 분리한 것과 완전히 동등한 상황인데요. 파이 성분에 대한 미분은 LG 연산자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L제곱과 LG 연산자는 서로 교환 가능하죠. 이 말은 두 연산자의 고유 파동함수가 서로 공유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가군동량 제곱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파동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 세타 하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양자수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를 m으로 잡은 거는 LG에 대한 양자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물론 다른 걸로 잡고 구해도 그거랑 m이랑 같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썼습니다. 이제 이 식을 풀어쓸게요. 일반적으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변수분리법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세타에 대한 함수와 파이에 대한 함수 각각을 상수로 취급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구한 LG의 고유 파동함수죠. 그치만 우리는 가군동량 제곱의 고유파동함수가 LG의 고유파동함수와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파이 성분의 계산을 모두 해버린 거기 때문에 파동함수도 세타에 대한 항만 남겨두면 되겠죠.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우변의 상수를 이렇게 두면 세타 함수는 전자기 단원에서 소개드렸던 Associated Legendre Function, 버금 르장드르 함수가 됩니다. 여기서 CLM은 정규화시키기 위한 상수입니다. 세타 공간에 대한 정규화는 구면좌표계의 스케일 팩터에 따라서 세타 제곱 사인 세타의 적분이 1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가군동량 제곱 연산자의 고유값은 양자수 L에 대해서 L 곱하기 L 플러스 1 하바고, 이때 고유파동함수는 정규화된 버금 르장드르 함수와 방위각 방향의 정상파 함수가 곱해진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 함수를 한꺼번에 spherical harmonics, 구면 조화 함수라 부르죠. 그래서 가군동량 제곱 연산자의 고유 상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LG 함수에 대한 것도 세타 성분을 수학적으로 그냥 곱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타 파이 2차원에 대해서는 구면 조화 함수를 고유 함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당연히 교환자가 0이라는 사실이 보증하고 있죠.
이 구면 조화 함수는 버금 르장드르 함수가 가진 m의 절대값이 l보다 큰 경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l이 2인 경우까지 구면 조화 함수를 써보면 m의 절대값이 l보다 작은 경우만 0이 아닌 값을 가지죠. 또 세타파이로 이루어진 2차원 구면 공간 전체에서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트랩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식입니다. 인터넷에도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여기서 함수값은 반지름으로 표현되는데요. 매트랩으로 계산된 반지름은 양수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색깔로 코딩하려니까 너무 빡세서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보면 반지름이 0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함수값이 0을 지나가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즉 마주보는 덩어리 사이의 부호는 전부 반대죠. 그리고 여기 m의 부호에 따라서 최종값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모양에서 부호만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hi 앞에도 m에 따라 부호가 다르지만 구면 조화 함수는 phi가 0에 대해 항상 대칭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린 이걸 구좌표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라플라시안을 구좌표계에서 전개해 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익숙하게 느껴질 건데요. 바로 가군동량 제곱연산자 부분이죠. 따라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즉 구좌표계로 보면 세타파이 성분의 운동에너지를 전부 가군동량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고전역학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만약에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반지름에만 의존하는 즉 구대칭을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 연산자인 해밀토니안의 세타파이 성분의 미분 연산자인 가군동량 연산자에 대해서 완전히 변수 분리가 되죠. 즉 에너지 연산자와 L제곱 연산자는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LG 연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리고 해밀토니안과의 교환자가 0이라는 건 가군동량의 크기가 보존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건 포텐셜이 구대칭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 역시 반지름에만 의존하는 중심력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구대칭 포텐셜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파동함수 psi를 변수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세타파이에 관한 함수는 가군동량의 고유함수로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가군동량 연산자를 바로 파동함수에 적용시켜서 반지름 파동함수에 대한 1차원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지름 함수의 정규화 조건은 이렇게 되죠. 그래야 전체 파동함수의 구좌표 정규화 조건이 완성될 거니까요. 그런데 1차원으로 바꾸는 김에 이런 정규화를 가지는 반지름 파동함수의 r이 곱해진 스몰 u 함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u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구대칭 포텐셜 u에 이만큼의 유효 포텐셜이 추가된 완전한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습입니다. 이 유효 포텐셜은 고전역학의 원심력에 의한 포텐셜과 완전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대칭 포텐셜에서 구해야 하는 반지름의 방향의 파동 방정식을 레디얼 이퀘이션이라 부릅니다. 이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에 있는 하나의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 R에 따라서 그려볼 건데요. 여기서는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힘인 정적인 전기력만을 고려할 겁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나타나죠. 물론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라 해도 전자가 받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꽤나 강하게 작용하는 힘인 스핀 궤도 결합이라는 자기력이 있습니다. 정전기력 다음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첫 번째로 보정하는 힘 중 하나죠. 또 매우 작은 힘이지만 진공 에너지에 의한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적어보자면 중력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런 힘들을 지금 고려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지름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비상대론적 슈레딩거 방정식이기 때문에 상대론적 효과도 추가로 고려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디렉 방정식을 풀어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사용하는 질량 m은 양성자와 전자의 이체 문제이기 때문에 환산 질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이 체계가 변수 분리가 되는 건 레벨 4에서 확인할게요. 그래도 이 방정식은 수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꽤나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식을 살짝 정리할게요. 여기서 E는 전자의 에너지인데요. 원자에 속박된 전자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음수인 것만 구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K로 바꾸고 레벨 2에서 정의했던 보어 반지름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파동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일단 파동함수를 좀 예상해보면 경험상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큰 부분은 삼각함수로 출렁일 거고요.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작은 부분은 지수적으로 작아지는 힐버트 공간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R이 충분히 클 때는 첫 번째 항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미분방정식 꼴에서 이런 해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힐버트 공간에 존재하는 함수는 -kr의 지수를 갖는 항만이 해가 될 수 있겠죠. 또 R이 충분히 작을 때는 세 번째 항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미분방정식 꼴에서 이런 해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역시 힐버트 공간에 존재하는 함수는 발산하지 않는 R의 L 플러스 1승만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반지름 파동함수가 양극한의 조건으로부터 이런 꼴의 해를 가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죠. 이제 새로운 V함수를 찾아야 하는데요. V의 이계도함수를 계산해서 미분방정식을 V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양변을 2K로 나눠보면 전형적인 미분방정식의 꼴이 나오는데요. 이 값이 자연수일 때 해를 가지는 버금 라게르 방식의 미분방정식입니다. 라게르 함수의 수학적 성질은 추가 섹션에서 다룰게요. 일단 라게르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R의 오더가 음수인 경우는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파동함수를 찾으려면 n은 l보다 커야 하죠. 이제 k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나타난 보어 반지름을 기본 상수로 다시 써보면 보어가 고전역학과 억지스럽게 엮어서 유도했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갖게 되는 반지름 파동함수는 이제 지수함수와 당함수 그리고 라게르 방식의 곱으로 표현되고요. 물론 이 결과로 k 대신 양자수 n과 l을 모두 써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들은 정규화하기 위한 상수들이라서 여기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화 부분 중 일부를 여기다 쓴 거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는 반지름 파동함수를 얻었고 이때의 에너지가 오직 양자수 n에만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게르 방식을 직접 넣어서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양자수 L은 0일 때만 파동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가지겠죠. 양자수 n이 2인 상태도 그려보면 양자수 L이 0일 때는 한 번 진동하고 L이 1일 때는 원자의 중심에서 발견되지 않는 파동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가지는 3차원 파동함수는 이 반지름 파동함수의 세타파의 성분을 가진 구면조화함수를 곱해야 합니다. 물론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파동함수를 쓰려면 이런 양자수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그래서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는 양자수 NLM이 각각 100인 경우만 허용 가능합니다. 그치만 n이 2인 경우는 L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L이 0일 때는 200인 경우만 가능하지만 L이 1일 때는 210과 21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총 3가지가 가능하죠. 이 4가지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걸 degenerate, 축퇴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고유값이 같은 서로 다른 상태는 다차원계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각 상태 사이의 직교성이죠. 결론적으로 직교화되도록 다항식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축퇴된 고유값의 파동함수를 직교화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 다항식을 직교화시켰다는 사실은 레벨 4에서 수학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학에서 수소 원자에서의 양자수 3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죠. N은 주양자수, L은 가군동량 양자수 혹은 궤도 양자수, M은 자기 양자수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허용 가능한 전자의 고유 상태수를 다시 정리하면 N이 1인 경우는 L이 0인 상태 하나밖에 없고 N이 2인 경우는 L이 0인 상태와 1인 상태가 있습니다. n이 3인 경우는 0, 1, 2가 가능할 거고 n이 4인 경우는 0, 1, 2, 3인 상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궤도 양자수에 따라서 궤도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L이 0인 것부터 sharp, principal, diffuse, fundamental 이것들의 앞글자를 따서 SPDF의 오비탈이라 부릅니다. 그 이후로는 의미 없이 GH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의 전자는 거의 없죠. 또 같은 가군동량을 가지더라도 L이 1일 때는 3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있고 L이 2일 때는 5개, L이 3일 때는 7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파동함수는 정규직교하죠.
그리고 이 에너지 준위는 정전기적 인력만 고려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L이 클수록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데요. 뭐 그런 건 레벨 4에서 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소 원자에 속박된 전자의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고유 상태가 가지는 반지름 함수의 평균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하려는 대상이 반지름만의 함수라면 세타파이 성분의 구면조화 함수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데요. 세타파이 적분은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지름 파동함수만 모든 공간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타나 파이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연산자가 미분으로 작동하려면 해당 변수를 포함하는 적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지름 파동함수의 정규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함수의 평균을 구하는 좀 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고유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됨을 알고 있죠. 에너지가 n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p사이의 첨자도 n만 썼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이루는 모든 항이 람다라는 연속 변수의 함수로 표현된다고 해보겠습니다. 람다는 지금 적분 중인 공간을 표현하는 변수만 아니면 됩니다. 이때 이 에너지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곱미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항들이 헐미션 연산자 H에 의해 에너지 고유값을 바로 얻게 될 거고 왼쪽 두 항을 묶어서 p사이 곱의 전체 미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항은 1의 미분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따라서 적절한 변수 람다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헬만-파이만 정리라 부르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반지름 함수의 기대값을 하나 구해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해밀토니안과 이 연산자의 고유값인 에너지를 가지고 반지름 역수의 기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한 적절한 변수 람다는 이 항을 남기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량 2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헬만-파인만 정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반지름 역수의 기대값을 바로 얻을 수 있죠. 이 결과는 보어가 양자 조건으로 예측했던 반지름과 관계가 있죠. 보어는 고전역학과 섞어서 얻었던 불연속적인 원궤도 반지름을 예측했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얻은 반지름 방향의 파동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이 결과를 확률론적으로 해석하면 전자의 위치를 측정했을 때 측정된 위치의 반지름의 역수가 평균적으로 보어의 결과와 같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수소 원자 속 바닥 상태 전자에 대해서 몇 가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 상태 파동함수는 이거 하나죠. 이때의 에너지는 n이 1일 때 고유값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평균 반지름의 위치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지름의 기대값을 구할 때는 반지름 파동함수만 있으면 되고 이 식을 계산하면 되죠. 이 적분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로써 바닥 상태 전자의 위치를 측정했을 때 반지름의 기대값이 보호 반지름의 1.5배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지름 제곱의 기대값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 결과들로부터 바닥 상태의 반지름 위치의 불확 정도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지름 역수의 기대값을 앞에서 일반적으로 구해보긴 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직접 적분해봐도 보호 반지름의 역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 상태 전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는 이렇게 계산해야 하죠. 그래프로 반지름 파동함수를 그려보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렇게 지수적으로 파동함수가 줄어드는 모양인데요. 확률 밀도 그래프는 이렇게 극점이 하나 생기는 모습입니다. 이 지점을 구해보면 딱 보호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는 이렇게 세타파이 방향으로는 완전히 대칭이고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파동함수를 가진다는 뜻인데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점이 딱 보호 반지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 측정의 기대값은 이 값에 딱 1.5배고요. 반지름 역수의 기대값 역시 보호 반지름과 같죠. 이번에는 좀 복잡하지만 n이 3인 파동함수로 몇 가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라게르 함수 파트에서 r이 0인 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부호가 2번 바뀌는 파동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함수의 극값은 마디로 나타나는 세 지점과 3개의 봉우리까지 총 6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 봉우리 위치들은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해고요. 이걸 근호로 쓰면 너무 복잡하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면 파동함수가 0인 지점은 대략 이렇게 되고요. 확률 함수의 봉우리 부분은 왼쪽부터 각각 0.740, 4.186, 13.074 보호 반지름이 됩니다. 공간의 파동함수를 표현해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초록빛은 보랏빛과 부호가 반대입니다.
지금은 정규화 방법 때문에 음수긴 하지만 시간항을 포함시켜보면 이 부호가 에너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진동수로 시간에 따라 진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n이 3이고 l이 0인 파동함수는 보호 반지름의 약 2배 위치와 7배 위치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찾을 확률의 극대점이 3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 13보호 반지름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이 3인데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인 파동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라게르 함수 파트의 항이 0이 되는 지점이 0이랑 6보호 반지름입니다. 이 파동함수의 반지름 확률 밀도는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이 함수의 극소값은 반지름 파동함수의 0인 지점과 같고 극대값은 깔끔하게도 3보호 반지름과 12보호 반지름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일 때는 각운동량의 크기가 루트 2 하바가 되는 고유값을 갖고 부대칭이 아닌 총 3개의 서로 다른 고유함수를 가지고 있죠. 이 310 고유 파동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파동함수를 그려보면 6보호 반지름에서 발견할 확률이 없고 3보호 반지름과 12보호 반지름에서 확률 밀도의 극대가 나타납니다. 지축에 대한 구면조화 함수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xy 평면의 파동함수가 0이 되고 평면의 위아래 부호가 한번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최종 파동함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p 오비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제 교과서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수소 원작 속 전자의 파동함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n이 3이고 l이 2일 때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라게르 항에서 0이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확률 밀도를 그려보면 역시 0이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점은 0이 유일하고 극대점은 하나가 존재하는데 바로 9보호 반지름 위치입니다. L이 최대일 때는 라게르 항이 상수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 확률 밀도 함수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 확률 밀도의 위치는 보호 반지름의 n제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반지름의 역수의 기대값이 보호 반지름의 n제곱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310 파동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반지름 파동함수를 그려보면 9보호 반지름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확률 분포가 되겠죠. 여기에 세타 파이를 결정하는 구면조화 함수를 곱하면 지축으로부터의 천정각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두 지점에서 파동함수가 0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최종 파동함수는 그 사이에서 부호가 한 번 바뀌는 형태의 파동함수가 그려집니다. 이게 d 오비탈의 전형적인 모양 중 하나죠. 이번에는 에너지 기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연산자는 고유 상태의 주 양자수 n에만 의존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우리는 이 에너지 연산자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부분의 연산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유 상태에 있는 전자는 위치 에너지의 기대값은 반지름 역수의 기대값과 관계가 있을 거고요. 이 결과는 앞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고유 에너지에 있는 보호 반지름 하나를 계산해서 정리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기대값은 정확히 총 에너지의 2배임을 알 수 있죠. 자동적으로 운동에너지 기대값은 총 에너지와 반대가 되죠. 이 결과들은 레벨 2 역학 시간에 뉴턴의 중력으로 공부했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에 의해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결과와 일치하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전자의 원운동을 가정하지 않고 오직 포텐셜을 이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뿐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결과가 원자에 대한 물리학을 포함하여 모든 고전적인 결과까지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확률론적 해석을 거쳐야 합니다. 이건 다음 차시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 상태가 아닌 파동함수의 몇 가지 물리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든 예시는 세 가지 고유 상태가 선형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선형결합 계수의 크기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정규화된 파동함수입니다. 만약 이 파동함수의 각운동량의 지축을 측정하면 이렇게 각각의 고유함수의 연산자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항만 살아남아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지축 각운동량을 계속적으로 측정하면 평균적으로 이런 값이 나타나죠. 즉 6분의 1의 확률로 0이 측정되고요. 2분의 1의 확률로 역시 0이 측정되고 나머지 3분의 1의 확률로 하바가 측정되는 거죠. 이번에는 파동함수의 각운동량 제곱을 측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항은 없어지고 나머지 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운동량 제곱의 최종 측정 기대값은 3하바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2분의 1의 확률로 2하바 제곱, 3분의 1의 확률로 6하바 제곱, 6분의 1의 확률로 0이 측정되는 거죠. 질문이 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3하바 제곱은 측정되는 값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는 값이죠. 측정되는 것은 고유값인 2하바 제곱이나 6하바 제곱이나 0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고유 상태에서 측정되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수의 복소수 i의 역할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건 시간항까지 모두 써서 표현하면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복소수 i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유 상태에 표현된 마이너스 부호도 사실은 각 고유 상태들의 시간적 위상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이 시간항은 크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운동량의 지축 성분 연산자를 시작으로 각운동량 제곱 연산자와의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구해봤습니다. 두 연산자는 커뮤트하고요. 따라서 스페크럴 하모닉스를 고유 파동함수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텐셜을 정전기적 인력만을 고려해서 해밀토니안, 즉 에너지 연산자의 고유값과 고유 파동함수 역시 구해봤었죠. 여기서 고유 파동함수는 반지름 성분의 파동함수가 라게르 방식을 포함하는 상당히 복잡한 함수였고요. 각운동량 연산자들과 전부 커뮤트하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보존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수 NLM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공간적 모양도 몇 개 그려봤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